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정말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은 아주 중요한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바로 꼭 돈이 없어도 주어진 여건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 영상 말미에서는 제가 이런 데 대하여 70여 년 인생살이를 하면서 실제 경험한 것과 또 제 나름대로 노하우도 말씀드리려고 하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삶과 지혜 채널을 운영하는 70대인 김민환입니다. 저는 얼마 전 방송에서 소득에 따라 건강수명 8.3세 차이가 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에서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이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8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인데, 사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참 씁쓸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같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없기는 하겠지요. 이런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인하지 못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우리네 현실이고, 또 어떤 의미로 보면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돈돈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70평생을 살아보니 돈이란 정말이지 벌어보겠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돈이고, 또 이놈의 돈 때문에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고생과 또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특히 지나간 70여 년의 세월을 되돌아보니 그야말로 언젠가 죽을 우리들이 그놈의 돈을 싸 짊어지고 무덤으로 갈 수도 없으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갈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던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짧은 인생살이를 행복하지는 못한다 해도 보다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아래 6가지 내용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하나하나를 행동으로 꼭 실천해 보시기를 강권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러한 이야기를 딱딱한 제 목소리보다는 더 또렷하고 부드러운 다른 목소리로 말씀을 드려볼 테니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라며, 이런데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특히 부모님을 걱정하는 자녀분들은 꼭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 영상에서 흐르는 장면들은 지난번 완도 여행을 하던 중 청해포구 촬영지에서 찍은 비디오 2번째 영상이니 오늘의 이야기와 함께 청해포구 촬영지도 함께 여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꼭 돈이 없어도 주어진 여건에 만족하며 살라는 주제의 말씀을 시작해 보겠는데, 아래 내용은 관계되는 서적 등에 나온 자료에 제가 그동안 살면서 느낀 생각과 경험으로 이야기하였는데, 어떤 의미에서 아래 내용은 각자의 생각과 철학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기 바라며, 그럼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방법은 마음 챙김과 다스리기, 그리고 소확행을 통한 행복 찾기입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으로 우리가 불행한 이유 중 하나인 과거 후회나 미래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미래의 행복을 위해 지금을 희생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살아보니 정말 그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미래를 대비하고 저축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현재, 지금 누리고 살아야 할 것을 포기한 채 그때를 소홀히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와서 절실하게 후회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부터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까지도 하던데, 젊고 혈기왕성하던 때 특히 감성도 풍부하고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 젊은 시절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마음 챙김과 다스리기 그리고 자기 합리화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욕심만 부리지도 말고 특히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하며 자신을 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때로는 자기 합리화가 필요하고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중요하고 또 나도 소중하며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으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소확행, 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정말이지 작은 것에서 확실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취미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쯤 만들어 이런 것에서 성취감이나 보람을 느끼며 살아보시고, 소소하게는 커피나 차를 천천히 마시며
그 순간에 집중해 보십시오. 따뜻한 샤워를 하며 물의 온도와 느낌에 집중해 보시거나 창밖 풍경과 자연을 바라보며 관찰하는 그야말로 멍 때리기를 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또 음악은 즉각적으로 기분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도파민과 엔돌핀 분비를 촉진합니다. 특히 아침이나 적어도 하루 30분 좋아하는 음악 듣기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클래식이나 자연의 소리도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이며 마음이 우울하거나 심란해질 때는 행진곡 등 웅장하고 활기찬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거나 따라 부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마음을 다스리거나 소확행을 하시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신다면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인 규칙적인 운동과 단련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걷기는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뇌에서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이 분비되어 천연 항우울제 역할을 하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를 낮춥니다. 걷기의 특별한 효과를 살펴보면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우울증 위험을 26% 감소시키고 창의성을 60% 향상시키며 수면의 질을 개선합니다. 하루 30분, 주 5회 빠르게 걷기를 실천하시기 바라며 생활 속에서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걸으십시오. 걸으면서 발의 느낌과 주변 소리에 집중하는 마음챙김 걷기도 효과적입니다. 만보기나 스마트폰 앱으로 하루 8,000보 목표를 설정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집에서는 스쿼트, 팔굽혀펴기, 플랭크 등 맨몸 운동을 하시거나 유튜브 홈트레이닝 영상을 활용해 보십시오. 음악에 맞춰 춤추는 것도 좋은 운동입니다. 운동은 시작이 어렵지만 일단 시작하면 중독성이 있으니 작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데 대한 제 경험과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마음이 우울하거나 심란할 때 무작정 걷거나 가벼운 등산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큰 어려움이나 걱정이 있을 때 달리기나 빠르게 걷는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힘들게 하다 보면 또 걷거나 주변의 산이나 자연과 접하다 보면 언젠가 생각과 심리적인 변화가 오고 보람을 느껴 성취감도 생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취미생활과 자기계발을 통한 행복 추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미생활은 몰입 상태를 만들어내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하게 되며 이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행복입니다. 또한 성취감과 자존감을 향상시킵니다. 비용 부담이 없는 취미 활동으로는 독서가 있습니다. 도서관을 적극 활용하시고 전자책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며 독서 모임에 참여하여 소통의 즐거움까지 더하시기 바랍니다. 요리와 베이킹은 유튜브로 새로운 레시피를 배우고 집에 있는 재료로 창의적인 요리를 시도하며 SNS의 결과물을 공유하여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창작 활동으로는 그림 그리기를 위해 종이와 연필만 있으면 충분하며 글쓰기로 일기, 시, 소설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시고 스마트폰으로도 훌륭한 사진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계발로는 코세라나 칸아카데미 같은 온라인 무료 강의를 수강하시고 듀오링고 등 무료 앱으로 새로운 언어를 학습하며 코딩이나 디자인 같은 스킬을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점에서 저는 유튜브 시청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유튜브에는 아주 다양한 분야나 종류의 영상들이 많아 특히 이 가운데 자신이 좋아하는 영상, 예를 들면 저는 주로 스포츠, 연예, 또 국제부부들의 이색적인 영상을 보면서 기분 전환을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마음이 울적하거나 심란할 때 탈북한 사람들의 유튜브나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 또는 러브인 아시아 같은 영상을 일부러 찾아보는데 이런 사람들의 고난과 어려운 이야기를 보다 보면 제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위로와 용기, 도전까지 받을 때도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취미나 자기계발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시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방법은 인간관계에 투자하는 것으로 이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80년간 진행된 행복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좋은 인간관계가 행복과 건강의 핵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외로움은 흡연이나 비만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인간관계 중 부부나 자녀 등 가족관계가 중요한데, 가족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 1회 이상 가족에게 안부 전화를 드리시고 고마워, 사랑해라는 말을 더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대화하며 집안일을 함께 하거나 작은 선물을 주고받으십시오. 또 친구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먼저 요즘 어때? 라는 간단한 메시지라도 보내시고 상대방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며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하시고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통해 좋은 사람들과 만나며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소통하고 동네 상점 사장님께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소통할 때는 가식적이지 않고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며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등 공감을 표현하고 불평불만보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므로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족관계에서는 많은 대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중요하고, 때로는 장소를 바꿔 색다른 분위기에서 대화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색을 하고 식탁에서나 거실에 앉아 대화하기보다는 드라이브를 하거나, 특히 한강이나 퇴촌 등 주변 산이나 물을 찾아 시원하고 탁 트인 자연에서의 대화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 할 수만 있다면 가벼운 여행을 떠나 마음 상태가 여유로운 때의 대화는 어렵고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제 5번째 방법으로는 자연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실내에서 생활하지만 자연은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 효과를 줍니다. 자연 환경은 코티솔 수치를 30% 감소시켜 스트레스를 줄이고 피톤치드가 NK 세포를 활성화시켜 면역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주의 회복 이론에 따르면 자연이 정신적 피로를 회복시키며 햇빛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우울감을 완화합니다. 이는 위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일상에서보다 야외에서의 대화가 좋다고 하는 것과 유사한 이야기인데, 자연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주말에 근처 공원에서 1시간 이상 시간을 보내시고 가까운 산이나 둘레길을 이용한 등산이나 하이킹을 즐기며 물소리가 특히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적인 해변이나 강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를 타며 자연 경관을 보면 운동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도 공기정화 식물을 기르면 일석이조 효과를 얻고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등 자연 소리를 듣거나 자연 다큐멘터리를 시청하여 시각적으로나마 자연과 접촉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루 10분씩 창밖하늘이나 나무를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계절별로는 봄에 꽃 구경과 벚꽃 산책, 여름에 계곡이나 바다, 야외 수영장, 가을에 단풍 구경과 공원에서 독서, 겨울에 눈 구경과 겨울 산책을 즐기시면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에서는 옥상 정원이나 베란다를 활용하고 도시 농업을 체험하며 동물원이나 식물원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들도 가끔 TV에서 산속이나 깊은 산중에서 사는 나는 자연인이다라든지 한국 기행, 6시 내 고향 등의 프로에서 보듯이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가는 모습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시나 시내에서 살면서 특히 아파트에서 사는 것만 좋아하는 것 같아도 의외로 이런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자연에서 한가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은 아파트 값 등 돈이나 편안함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연에 살면서 농사와 취미생활 등 몸을 움직이는 삶에서 더 건강하고 여유로우며 한가한 가운데 만족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행복은 바로 어떤 삶을 사느냐,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결코 돈으로만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냐는 것을 단적으로 설명하는 좋은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 6번째 방법은 안분지족, 즉 자기 만족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 가운데
이 방법이 특히 강력한 효과를 가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산이나 전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야 아무리 돈이나 편안함 등만을 추구한다 해도 자신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즉 그 옛날 중국의 사상가 노자가 만족을 알고 그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이를 통해 간소하면서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주장한 안분지족 깐펀즈조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자신의 처지와 입장을 생각하고 과분한 욕심을 버리지 않고 사는 자세가 돈이 없더라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사라진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고 경쟁하려는 생각들이 특히 경제적, 특히 돈만 쫓다 보면 건강도 행복도 놓치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합리화를 통하여 자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체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자, 이제까지 꼭 돈이 없더라도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6가지 방법 등에 대하여, 첫째, 마음 챙김과 다스리기, 그리고 소확행을 통한 행복 찾기. 두 번째로, 규칙적인 운동과 단련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세 번째로, 취미생활과 자기개발을 통한 행복 추구. 또 네 번째로, 인간관계를 통한 행복. 다섯 번째로, 자연에서 삶을 통한 행복.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는 안분지족과 자기 만족을 통한 행복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 다 아는 내용이거나 혹시 생각이 다른 것 같으십니까? 사실 행복이나 삶에서의 만족은 각자의 기준이나 생각,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다르기는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화살과도 같이 빨리 지나가 버리는 우리네 짧은 인생살이에서 평생 돈만 쫓다가 세월만 허비하면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얼마나 오래 산다고, 또 아무리 아웅다웅 발버둥 친다 해도 세월이 지나면 다 헛되고 헛되다고 후회할 인생살이에서 세월을 아껴가며 이 한 세상 보다 의미 있고 평안한 삶을 살다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후회 없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훨씬 보람된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정말이지 젊었을 때부터, 또 저와 같이 나이가 든 세대도 지금부터라도 이런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어떨까 해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혹시 이 이야기에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는 행복한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 테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